어제 재판이 10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2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봤다. 네. 이 기자도 대단하네요. 10시간 그렇죠. 동안 이걸 계속 지켜봤다는 주시했다는 건데. 얘기죠. 예. 자, 2번 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1m 남짓한 거리인데 중간에 거대한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그렇죠. 180cm의 키.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앉아 있는데 예. 그래서 사실 일직선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눈이 마주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2번이 뭐냐면 이 변호사가 뒤에 있는 변호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뒤를 이렇게 돌아섰을 때 예. 그때는 공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2번에 최순실 씨는 은연중에 박 전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정면만 바라봤다. 바로 그 대목을 지금 기자가 그 10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그 짧은 2번의 어떤 상황을 지금 네. 이 보도를 한 것이거든요. 저는 박 전 대통령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최순실 씨가 있었다라는 상황조차도 인정하기 싫다. 그걸 인정하다 보면은 관계를 인정해야 되고 관계를 인정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최순실 씨한테 줬던 모든 것들 예. 그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온 국민 앞에서 인정을 하는 모양새잖아요. 예. 모양새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태도가 은연중에 한 번도 돌아보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실제 옆에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눈길을 주게 돼 있는데 그렇죠.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거는 의식을 하고 있다는 너무 얘기군요.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면만 바라보고 있다가 재판부가 무엇을 질문하면 재판부를 바라보는 정도. 그것도 예. 사실 하기 힘들거든요. 어떻게 고개가 딱 10시간 동안 정면만 바라보겠습니까? 물론 변호사하고 계속 상의를 하면서도 이제 고개를 돌렸지만 예. 한쪽을 아예 의식하고 안 본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그 행위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다는 건 내가 마음 먹은 것, 내가 예. 무엇인가를 마음 먹었어요.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고집스럽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는 와중에 최순실 씨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박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하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서 재판받은 게 오늘까지 아마 3번째인 것 같은데요. 그 앞서 우리 이종근 실장도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번에 검찰 수사 받을 때 최순실 씨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최순실 씨한테 속은 나 자신이 참담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아마 그것이 아마 검찰 수사 결과가 그 밖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아마 사실일 텐데 그렇다면 정말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마음도 그대로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의식 속에는 최순실 씨에 대한 아마 그 여러 가지 착잡하고 복잡하면서 또 분노한 심정이 들어있는 것 같고 최순실 씨는 여전히 예. 박 전 대통령이 자기를 한 번쯤 바라봐 주기를 바라고 쳐다보고 자꾸 하면서 본인은 나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여기 오게 돼서 정말 자기는 그 죄인된 심정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 또 죄는 부인합니다. 자기 모순적인 그런 상황인데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거는 하면서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예. 그리고 자기는 무죄인 걸 또 주장하고 미안한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이 앞으로 두 사람이 같이 재판정에 저런 모습으로 계속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좀 주목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없을 때 재판정에 나왔을 때는 사실은 좀 여유롭다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상하게 최순실 씨가 옆에 한 1m 간격으로 앉아있는 저런 상황이 오면 계속 의식하는 게 드러나듯이 정면만 꼿꼿하게 바라보는데 언제까지 저럴 수 있을지.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앞으로 남은 같이 재판받아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일주일에 최소한 2번씩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점이 저희가 앞으로 한번 주목해 볼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이 관계가 제가 볼 때 그 재판이 지속되고 또 정유라의 어떤 태도 발언 이런 것과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가 아무튼 새로운 또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매우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출석할 때 모습을 보면요. 김 교수님. 뒤를 쳐다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리면서 언제나 항상 앞이나 옆 왼쪽을 봤었는데 오른쪽 차 뒤편을 쳐다봤는데
왜 그랬을까요? 힘을 얻고 싶었겠죠. 예. 나이를 맞아주는 지지자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최근에까지는 사실은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처음으로 정말 스스로 피고인이 돼서 지금 재판정에 출두하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상황, 대통령이랑 권력에서 언제나 많은 비서와 또 수행원들에 둘러싸였다가 지금은 완전히 호롤단신으로 이제 구치소에 있는 입장이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일단 지지자들이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어제 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예. 지지자들이 왔었고 또 실제 법정에서도 어제의 경우 황강호 비서실장을 비롯한 과거의 비서진들이 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일어서서 인사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아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이제 또 왔는가. 사실은 뭔가 마음의 위안도 얻고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계기를 찾기 위해서 예. 뒤편을 두리번거렸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현재 맡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허탈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정말 가라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약간의 힘을 얻었는데 오늘도 예. 정말 힘을 얻고 싶었다. 이런 생각으로 둘러봤는데 아마 이런 상황들이 이제는 점점 더 정상적인 상황으로 오고 있다. 본인의 위치를 지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재판의 과정도 사실은 지금은 앞만 보면서 아무런 표정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예. 이제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앞으로 재판이 정말 긴 시간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정말 일반 사람들도 저런 상황에 들어가면 사실은 공황 상태에 초기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점점 더 익숙해지고 나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는데 힘을 얻고 싶었던 그래서 고개를 뒤로 예. 돌려봤던 그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또 아직까지도 18가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는 아직도 크다는 점에서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건데 마침 어제 같은 경우는 한강욱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들어오니까 일어서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보이고 또 바깥에서 우리가 응원하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태도라고 보이고요. 사실 더 이례적인 것은 그 변호인단 있지 않습니까? 예. 10명.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오는 순간 모두 다 일어나서 기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변호인단이요? 보통 피고인이 들어올 때 변호사가 일어나서 인사하는 경우는 없고 유일하게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들어오면 전혀 기립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피고인한테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이제 판사한테 부여된 권위를 뛰어넘어서 피고인에게 그런 의전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마도 변호인단이 기립한 게 더 이례적이군요.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내가 피고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냥 존경의 때 또 그 변호를 하시는 분들은 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박 전 대통령을 돕고자 본인들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기립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서 이렇게 기립을 해주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방청을 와주고 그리고 막 승리하십시오. 뭐 진실이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던져주면 아마 그게 좀 위안도 될 것이고요. 많이 부담되고 경직되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한다라고 진실이 승리하는 걸 보여달라고 얘기한 방청객한테 박 전 대통령이 미소로 화답했다고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탄핵에 찬성해서 그 지켜보시는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또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을 텐데요. 박 전 대통령이 어찌됐든 지지하시는 사람들한테 화답했다. 그리고 내릴 때도 혹시 지지자들이 있나 그래서 쳐다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소 고개를 돌려서 미소로 화답을 했다. 뭐 어떤 기사에서는 환한 미소라고까지 하던데 아무튼 미소로 돌려서 화답을 했다. 그런데 이종우 실장님 여기 보면은 한강욱 실장이나 허원재 전 수석이나 청와대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분들인데 친박 의원들은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삼성 자택에 그때 8명이 서 있었을 때 뭐 삼성 뭐 사저 정치냐 이런 비판이 이어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어졌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 8명은 마치 해체돼 버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번 이렇게 집회도 나오고 했는데 아예 집회도 안 나온 의원들이 많아요. 나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 사실 그 태극기 집회 한 번도 안 나왔다고 그래서 삼성동 자택 갔을 때 태극기 그 집회하던 분들이 막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8사람들은 왜 그랬느냐? 앞으로 자신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마지막 다음의 의정활동 또는 그 후에 총선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계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박 의원들은 지금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지금 전 수석이나 비서실장 이분들은 사실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청와대라는 조직이 어찌됐든 좀 주군을 모시는 그런 어떤 성격 아닙니까? 비서였으니까. 비서라는 것의 어떤 성격상 본다면 차라리 지금까지 안 나간 것이 나는 더 이상하다. 도리어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 검찰 출석할 때도 사실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도리어 이런 어떤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실장을 했던 비서관들이 이렇게 지켜주는 것,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비판받을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 상황을 좀 보면요. 마사회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재용 교수님. 이 정윤회 문건이 공개되기 전부터 이미 최순실이 비선 실세라는 소문이 승막에 있었다라고 증언을 네. 그러니까 이 증언이 이상영 그 전 마사회 부회장의 이 증언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요. 2014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최순실 씨가 이미 실세다. 내실을 뭐 봐주고 청와대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이상영 전 부회장은 박원호 전 뭐라 그럽니까? 대한 전무한테서 지금 들었다. 승마협회 전무한테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 박원호 씨는 누굽니까?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냥 빈말을 했을 리 없고 승마계에서는 이미 그 얘기가 돌고 있었다. 그런데 삼성은 2015년 7월 이재용 부회장이 독재 이후에 알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중요하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점은 아마 앞으로 이 상반된 증언이 법정에서 재판부가 어느 쪽을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설명을 받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것은 그 재판을 아마 이게 그 형을 결정짓고 범죄 사실을 확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아마 판가름을 줄 수 있는 그런 증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직접 뭐 이분을 뭐 신문하고 그랬던 게 오늘 펼쳐진 내용인데 손 변호사님 글쎄요. 이상영 부회장도 전해 들은 얘기란 말이에요. 박원호 전무한테 전해 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박원호 전무가 개인적으로 유라를 도와준 거다. 그렇게 하면서 삼성과 어떤 대가 관계라든가 부정한 청탁의 고리를 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그만두고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 된 것도 결국은 삼성이 그 승마협회를 통해서 정유라를 지원해서 최순실한테 조금 여러 가지 부탁을 하게 좋은 고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회장사까지 바꾼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인 검사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전혀 상관없고 박 대통령과도 상관없고 나랑도 상관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도와준 거다. 그렇게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지금 이상영 부회장이 얘기한 것이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님이 그 이상영 부회장한테 질문을 할 때 검찰에서 야간 조사하지 않았느냐. 그랬죠. 피곤하지 않았느냐. 이걸 왜 물어보냐면 검찰 조사에서 얘기한 이 부회장의 진술이 본인들한테 불리한 겁니다. 명백하게 불리하고 검찰 측의 유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강압수사 때문에 당신 헷갈려서 또는 잘못 진술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진실이 아닌 다른 거짓 진술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이제 진술을 탄핵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재판부님. 그때 피곤해서 진술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꼬집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 전 부회장은 나는 뭐 피곤하지 않았고 다 동의했었다. 오히려 검사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안쓰러워 보였다. 이렇게 해서 방청객이 웃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증인 이상영 부회장의 그 증언은 사실이고 나는 뭐 강압수사 같은 거 없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낸 거였군요. 강압수사 제기를. 어제 주진영 전 대표도 나왔었는데 오늘 좀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증권사가 한 20여 개 거기에서도 거의 한 군데 두 군데 빼고는 다 이거를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완전히 엮은 겁니다. 뭐 어디를 도와주라 하는 거하고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또 당연히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는 챙기고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결정이 내리든 간에 그거는 국가의 올바른 그 정책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자들 모아놓은 데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개입을 했다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를 갖다 직접 하는 걸 보고 둘 중에 하나죠. 이게 전양반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애초에 법의식이 박약해서 이 그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저렇게 그냥 술술술 말을 낸다. 그런 저거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기속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이 자기나 또는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지시를 내려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라서 굉장히 정신 나간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전혀 의식을 안 하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손 변호사님, 저렇게 이제 증언을 했다는 건데 저런 것도 좀 증언에 좀 능력이 있습니까? 판사가 판단할 때 어찌됐든 전문가 증인의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그 어찌됐든 유사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삼성합병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저런 증언을 들을 때 심증 형성이라고 하죠. 예. 객관적인 물증은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지 그 어떤 결정이 잘못됐냐 옳으냐 이상하냐 정상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예.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은 증언 가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하는 데는 조금 영향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 중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 중에 발언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원래 발언은요,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 내용인데요. 그런 그 행위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다는 건 내가 마음 먹은 것, 내가 예. 무엇인가를 마음 먹었어요.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고집스럽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는 와중에 최순실 씨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박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최순실 씨하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서 재판받은 게 오늘까지 아마 3번째인 것 예, 같은데요. 그 앞서 우리 이종근 실장도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번에 검찰 수사 받을 때 최순실 씨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최순실 씨한테 속았다고 속은 나 자신이 참담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아마 그것이 아마 검찰 수사 결과가 그 밖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아마 사실일 텐데 그렇다면 정말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마음도 그대로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의식 속에는 최순실 씨에 대한 아마 그 여러 가지 착잡하고 복잡하면서 또 분노한 심정이 들어있는. 지켜보면서 그 짧은 2번의 어떤 상황을 지금 예. 이 보도를 한 것이거든요. 저는 박 전 대통령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최순실 씨가 있었다라는 상황조차도 인정하기 싫다. 그걸 인정하다 보면은 관계를 인정해야 되고 관계를 인정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최순실 씨한테 줬던 모든 것들. 예. 그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온 국민 앞에서 인정을 하는 모양새잖아요. 예. 모양새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태도가 은연중에 한 번도 돌아보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실제 옆에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눈길을 주게 돼 있는데 그렇죠.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거는 의식을 하고 있다는 너무 얘기거든요.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정면만 바라보고 있다가 재판부가 무엇을 질문하면 재판부를 바라보는 정도. 그것도 예. 사실 하기 힘들거든요. 어떻게 고개가 딱 10시간 동안 정면만 바라보겠습니까? 물론 변호사하고 계속 상의를 하면서도 이제 고개를 돌렸지만 예. 한쪽을 아예 의식하고 안 본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것 같고 최순실 씨는 여전히 예. 박 전 대통령이 자기를 한 번쯤 바라봐 주기를 바라고 쳐다보고 자꾸 하면서 본인은 나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여기 오게 돼서 정말 자기는 그 죄인된 심정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 또 죄는 부인합니다. 자기 모순적인 그런 상황인데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거는 하면서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예. 그리고 자기는 무죄인 걸 또 주장하고 미안한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이 앞으로 두 사람이 같이 재판정에 저런 모습으로 계속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좀 주목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없을 때 재판정에 나왔을 때는 사실은 좀 여유롭다고 여유 있는 그래요. 모습을 보였는데 이상하게 최순실 씨가 옆에 한 1m 간격으로 앉아있는 저런 상황이 오면 계속 의식하는 게 드러나듯이 정면만 꼿꼿하게 바라보는데 언제까지 저럴 수 있을지.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앞으로 남은 같이 재판받아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일주일에 최소한 2번씩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점이 저희가 앞으로 한번 주목해 볼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이 관계가 제가 볼 때
어제 재판이 10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2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봤다. 네. 이 기자도 대단하네요. 10시간 동안 이걸 계속 지켜봤다는 주시했다는 건데. 얘기죠. 예. 자, 2번 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1m 남짓한 거리인데 중간에 거대한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그렇죠. 180cm의 키.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앉아 있는데 예. 그래서 사실 일직선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눈이 마주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2번이 뭐냐면 이 변호사가 뒤에 있는 변호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뒤로 이렇게 돌아섰을 때 예. 그때는 공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2번에 최순실 씨는 은연중에 박 전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정면만 바라봤다. 바로 그 대목을 지금 기자가 그 10시간 동안 재판이 지속되고 또 정유라의 어떤 태도, 발언 이런 것과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가 아무튼 새로운 또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매우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출석할 때 모습을 보면요. 김 교수님, 뒤를 쳐다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리면서 언제나 항상 앞이나 옆 왼쪽을 봤었는데 오른쪽 차 뒤편을 쳐다봤는데 왜 그랬을까요? 힘을 얻고 싶었겠죠. 예. 나를 맞아주는 지지자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최근에까지는 사실은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처음으로 정말 스스로 피고인이 돼서 지금 재판정에 출두하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상황, 대통령이랑 권력에서 언제나 많은 비서와 또 수행원들에 둘러싸였다가 지금은 완전히 호롤단신으로 이제 구치소에 있는 입장이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일단 지지자들이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어제 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예. 지지자들이 왔었고 또 실제 법정에서도 어제의 경우 황강호 비서실장을 비롯한 과거의 비서진들이 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일어서서 이 인사